자, 지금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10조엔, 우리 돈으로 94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나라의 명운을 건 도박 아닐까요? 사실 일본은 과거에 반도체 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80년대에는 전 세계 메모리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거든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권력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견제와 한국의 추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그렇게 이치나 했던 일본이 다시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이번 목표는 명확합니다. 삼성과 SK를 흔들겠다는 거죠. 과연 그들의 장담대로 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일본의 치밀한 부활 시나리오를 분석합니다. 일본이 그린 2040년 로드맵을 보면 소름이 돋거든요. 매출을 지금보다 8배나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게 현실성 있는 수치라고 보시나요? 지금부터 그 본질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패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반도체의 시작은 미국의 독주 시대였습니다. 인텔 같은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때였죠.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이 전 과정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일본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을 습격한 것입니다. 고품질의 D램을 싼 가격에 마구 쏟아냈거든요. 이때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인텔조차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을 정도니까요. 다급해진 미국은 결국 정책적인 견제를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등장한 주인공이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투자로 일본을 따돌린 거죠. 90년대부터는 한국이 메모리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역사였을 거예요. 여기에 대만의 TSMC라는 괴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생산만 전담하는 파운드리 모델로 시장을 휩쓸었죠. 결국 반도체는 설계는 미국, 제조는 한국과 대만. 이런 견고한 삼각편대가 완성된 셈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부장 분야를 제외하면 힘을 못 썼죠. 하지만 2026년 오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안보거든요. 미국은 자국 생산 기지를 복원하려 애쓰고 있죠. 그 파트너로 다시 일본을 선택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이 다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하겠다잖아요. 그것도 무려 2나노 공정으로 한 번에 가겠다는 거죠. 보통은 단계별로 가는데 일본은 점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주도권도 위태로울 수 있죠. 일본은 이제 피지컬 AI라는 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과 반도체를 결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보조금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국가가 다 해줍니다. 공장 지을 때 전기랑 물을 공짜 수준으로 주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송전선 하나 까는 것도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겠어요? 일본의 공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내세운 라피더스가 핵심 키를 쥐고 있습니다. 라피더스가 과연 2나노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10조엔 지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의 8개 대기업이 합쳐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에 IBM 같은 미국 파트너가 기술을 전수하죠. 기술 자부심 강한 일본이 기술을 배운다니요? 그만큼 일본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기업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미국이 생산 기지로 일본을 찍었다는 신호죠.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위협한다는 통념은 맞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일본이 공장을 지으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장이죠. 실제로 HBM 관련 장비들은 이미 러브콜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날의 검이 될 겁니다. 일본이 자금률을 높이면 결국 경쟁자가 되거든요.
기술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를 밀어내지 않겠어요? 일본의 10조엔은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쓰입니다. 결국 미래에는 피 터지는 산종 경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삼성은 이미 2나노 공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험치 측면에서는 삼성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아직 양산 경험이 전무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제 반도체는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대항전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사나에노믹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공격적인 경제 정책이죠. 이 정책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 인프라 지원입니다. 공장 짓는 비용을 국가가 거의 다 내주는 식입니다. 이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경쟁이 가능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논의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죠. 결국 규제 혁신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다른 변수인 HBM을 살펴볼까요? 현재 HBM 시장은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죠. 일본은 바로 이 시장을 노리고 들어올 겁니다. 피지컬 AI를 위해서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거든요. 일본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하겠죠. 시장은 이미 이런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투자자들은 불안하죠. 하지만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거든요. 일본이 2나노를 가려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우리가 앞서가면 됩니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일본처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절실한 시점이죠. 2030년,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일본의 부활이냐, 한국의 수성이냐의 싸움입니다. 사실 일본의 역습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반도체 자금률 10% 미만은 그들에게 굴욕이었죠. 이제 그 굴욕을 씻으려 94조 원을 거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이 94조 원으로 반도체에 올인을 합니다. 둘째, 라피더스를 통해 2나노 공정으로 직행하죠. 셋째, 피지컬 AI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 합니다. 이건 우리 기업들에게 분명한 위기 요인입니다. 하지만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늘 주도권이 바뀌어왔습니다. 50년대 미국에서 시작해 80년대 일본으로 갔죠. 90년대 이후 한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자기 땅에 공장을 지으려 하거든요. 미국은 칩스법으로 삼성과 TSMC를 불러들였죠. 이 와중에 일본이 독자 노선을 선언한 셈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국 산업을 키우는 거죠. 이 전략이 성공하면 한국은 샌드위치가 됩니다. 위로는 미국과 대만, 아래로는 일본이 치고 옵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압도적인 기술 격차뿐입니다. HBM3E를 넘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죠. 사실 한국의 저력은 위기 때 더 빛이 났습니다. 과거에도 일본의 공세를 이겨내고 1위가 됐잖아요. 문제는 이번 전쟁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94조 원이라는 돈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때가 되면 파운드리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정치가 도와야 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죠. 일본의 역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한다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소부장 파트너가 될 수도 있죠.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본의 반도체 굴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위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힘이 되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